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문제 출제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능 문제를 검토하는 검토지원단이 운영되면서 출제 오류가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2015학년도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반복되는 수능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검토위원장 직속의 검토지원단이 신설됩니다.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도 출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6차례 출제 오류가 대부분 탐구 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8명 안팎의 검토위원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출제 근거 확인도 강화되는데요.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검토위원도 출제 근거 확인에 참여하고 정답과 함께 오답도 출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개선됩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령기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 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이화여대 학내 반발 사태로 논란이 됐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교육부는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했으며 각 대학 역시 재학생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경희대와 동국대 등 수도권 5개 대학과 서원대와 부경대 등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의 10개 대학 등 모두 15개 대학이 선정됐고요. 각 학교는 운영 유형별로 25억 원 이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으로 성인 학습자가 진학을 선택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을 없애고 누구나 원하는 식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종로학원 하늘교육 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이제 연휴가 이제 많을 텐데요. 아마 지금 수험생한테 이 연휴라는 거는 아마 부족한 내신을 이제 수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서울고등학교 김선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 교사 김선욱입니다. 중간고사가 오늘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종로하러 들어왔던 학생들이 실수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수에 연연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고요. 특히 5월에는 각종 대회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 행사와 그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선여자고등학교 진학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놀기 딱 좋은 시점인데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8월 달과 더불어서 모의고사가 없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늘도 보니까 저희 반 학생들도 오늘 저녁 먹을 생각과 영화 보러 갈 궁리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이것도 오늘하고 내일로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실력 향상에
많이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시간 노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전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방송 기자고요. 좌우명은 후회 없는 순간을 보내자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기자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요,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신문반, 교과 성적, 사회 인문학적 소양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이제 교과 성적, 수상 실적, 신문반을 키워드로 뽑아왔는데요. 아마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때가 쉽지가 않은데 1등급 중반등 되니까 상당히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수상 실적에서도 이제 교과 우수상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상 실적도 돋보였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원하는 학과가 이제 사회학과인데 신문반 동아리 활동에서 사회학과와 관련이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김성훈 선생님의 키워드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사회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독서, 적극적 학교 생활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보았는데요. 신문반 동아리 활동에 그 학생이 참여하고 그 작성한 기사들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활동한 NI 활동, 그다음에 단기간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 각 교과에서 수업 중 활동으로 이루어진 토론 활동, SS기에서 보여준 역량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용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학생의 신문반, 그다음에 글쓰기, 수학 성적 우수를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때부터 계속 동아리 활동으로 신문반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를 쓰는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윤리라든지 사회과 경제, 언론 이런 거 관련된 독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세트를 보니까 그 토론과 말하기에도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다 신문반과 연관이 돼서 붓으로 얻은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성적도 한번 주목이 되는데요. 그 1학년, 2학년 때는 2등급, 3등급던 성적이 1등급을 상승해가지고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에도 수학 성적을 1등급을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수학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 갖고 수학 성적 1등급 유지에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수학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 학생에게 조금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뭐 수학 성적을 향상시킨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수학을 제가 성적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문제만 풀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개념 정리를 더 확실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응용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성적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말하는 것도 참 똘똘하네요. 자,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태용 선생님 80점, 김선욱 선생님 80점, 오종훈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2등급, 수학 1.8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2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한국지리 1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평균 1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5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 모의고사 전략 해주시죠? 예. 조언해 주시죠. 예, 학생의 교과 성적이 이제 주교과 1.5등급, 전교과 1.5등급이니까 상위권 이제 내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적 추이를 보면 1학년 때 주요과가 1.8등급에서 2학년 때 주요과 1.3등급으로 0.5등급 상승했으니까 이 상위권에서 0.5등 상승이 쉽지가 않은 경우인데 높게 상승을 했고요. 전교과 기준에서도 1.7등급에서 1.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학생의 3월 학평 성적을 보면 국어, 수학, 탐구 기준의 상위 누적이 1.0%, 평균 맥분이 90.0 나왔는데요. 작년도 서울대 사회학과 정시 합격자 수능 합격선을 보면 표준 점수는 531.5점, 상위 누적 0.3%로 추정되고 평균 맥분이 90.5 정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합격 가능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교과 성적만 본다면 서울대라는 그런 뭐 치열한 또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한 툴에서는 제가 엄격하게 보면은 소신 또는 소신 상향 지원 정도로 보이고 정시 성적으로 봐도 학생이 뭐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수준은 아니고 그 합격 가능권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이보단 조금 더 성적을 올리고 또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를 또 잘 써 구성해줘야 네. 또 좋은 모집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보완할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태용 선생님 70점, 김선우 선생님 80점, 오종훈 선생님 65점을 주셨습니다. 김선우 선생님께서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세 분 중 최고점인 80점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생활기록부 보면서 우리 학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신 성적이 영어 교과에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학과에 적합한 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 인문학적 소양이 학생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독서 활동, 글쓰기 활동, 토론 활동 등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져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에서 좀 강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어떤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우 선생님은 어떻게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있어서 우리 학생의 강점은 독서 활동이고 약점은 수상 실적입니다. 네. 먼저 독서 활동이 굉장히 강점인 학생인데 제가 이제 국어교사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독서 활동 기록을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요. 독서 활동 상황에서 사실 독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방과 활동을 이루어진 책 읽기 활동 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문학적 책 읽기, 그다음에 독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등 꾸준하게 이루어지던 독서와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가 세상에 대한 학생의 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좀 수상 분야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2외국어나 영어 관련 수상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생각한다면 제2외국어나 영어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보강이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은 그 제2외국어나 영어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어쨌든 절대평가니까 잘 받아왔는데요. 내신에서 특히 영어가 그 어려웠던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모의고사 내신이랑 모의고사 영어랑 내신 영어가 같은 영어긴 한데 저는 완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내신 영어는 암기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암기력이 부족하고 암기를 싫어해서 그 단순히 본문만 외우는 그런 내신 방식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모의고사가 잘 맞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을 짚어내는 학생들이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옵니다. 근데 내신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곳일수록 사실은 내신의 그 등급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신 문제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되는 비교과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2외국어 관련 수상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성 분야의 수상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나 언론에 있어서 이제 학생이 나가고자 하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공동체적 의식이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문 분야의 수상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학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것 같고요. 또 진로에서도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진로 탐색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데 1학년보다 2학년의 활동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기록상에서. 하지만 조금 부족해서요. 3학년 1학기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강해야 되는데 3학년에 이걸 보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독서나 자기가 가장 이렇게 우상으로 뽑는 롤모델 이런 그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기록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김태용 선생님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 김선욱 선생님 고려대 사회학과 고교 추천 2 전형, 오종훈 선생님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태용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있고 그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신문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 수업 시간에 발표 활동 등을 통해서 상당히 글 쓰거나 아니면 그 토론이나 말하기에 재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면접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도 서울대 웬만한 학과, 그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상위권 학과에 충분히 지원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낮은 대학, 낮은 학과에 지원하는 것보다 좀 도전을 수시에서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단점으로는 약간 우리 학생이 영어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상위권 학과에서 영어 지문을 해석하라든지 하는 거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용 선생님께서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나 고대가 정시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 사회학과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했습니다. 추천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고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전형으로 2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그다음에 면접 50% 반영합니다. 면접이 50%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요. 이 점수로 따지면 2단계에서 서류 100점, 면접 100점, 2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교과 등급 한 1.3등급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전 연도에는 1.6 정도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영어 성적에 조금 내신에 향상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모집 인원 한 10명 정도고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도에 17.4대 1이었고 그 전년도에 15.15대 1이었고 11.62대 1이었습니다. 서류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또는 한자를 활용한 그 면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준비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 면접이 한 15분 정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김태용 선생님께서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 방송 기자인데요. 방송 기자를 꿈꾸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실제로 방송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기자란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문기자와 방송기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신문기자는 글로서 모든 것들을 다 보도를 하지만 방송기자는 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기자와 함께 동행을 해서 그 리포트에 필요한 영상물들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촬영해온 영상물들을 바탕으로 또 방송기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또 편집 감독과 함께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영상들을 구성, 편집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요즘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그런 방송부나 방송국, 교내 방송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기자의 역할을 미리 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기자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미리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사회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점들이 잘못됐는지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자신이 방송기자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조명을 하고 또 어두운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기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큼은 늘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사회의 어두운 곳에 있지만 늘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는요,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보통 이제 그 상위권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에서 지원할 때요, 보통 서울대를 지원하면서 연대고대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도 그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세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활동 우수자형이 있는데 그 전형이 학생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서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이죠. 그 중에서 2과목 등급 4이내,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이내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학생의 이제 추천 사례를 보면요. 학생이 사실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봐도 소위 스카이대 지원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그 경쟁 대학도 이제 많이 있긴 한데 보통 그 스카이대 지원생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서영고에서 그 원서 라인을 저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한테는 뭐 그 정도 기준에 적합한 상황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연대 경우에서 활동 우수형 경우에서는 상당히 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지원하는 정도로 보면 그 정도도 적합한 상황이어서 서울대를 지원하면서 연대고대 보통 이제 그렇게 지원하는 패턴이 학생한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선홍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사회학과 고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분 선생님이 다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안 짰는데도 이렇게 다 뽑아졌는데요. 네.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고려대 사회학과 고교 추천 2 전형을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 전형 방법이 1단계 5배수이고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50이 면접 50인데요. 수능 최저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그다음 영어, 탐구 2과목 평균이고요.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는 3등급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에 사실 추천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신설 전형이고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를 재학생의 4%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일반 계고에서 그 4% 안에 드는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수능 최저 조건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1단계를 이제 5배에서 안에만 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고대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면접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1단계 면접에서 재시문 수독을 30분 내외로 하고 재시문 기반 7분 내외 심층 면접이 있고 또한 학생부 기반의 면접까지 굉장히 단계형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토론이나 발표에 능한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진짜 짠 듯이 스카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 혹시 선생님들께 다 궁금한 점 있어요?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다들 정말 유익하고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